딱 72시간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병원이 문을 닫으며 한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시간 말이죠. 세계은행도 유엔도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 번 떠난 글로벌 기업이 다시 돌아올 확률은 0.01%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2만 명이 무릎을 꿇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이었어요.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한 기업에 대한 이런 절절한 사랑을, 이런 기적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불가능을 완전히 깨부순 현대자동차와 인도네시아의 충격 실화. 지금 들어보시죠.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어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라리사입니다. 자카르타 교외에 사는 평범한 엄마죠. 그날까지만 해도 저에게 현대자동차는 그냥 남편이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딸 아이샤가 쓰러진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엄마, 가슴이 너무 아파요. 10살 딸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을 내렸어요. 선천성 심장병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만 비용이 상당할 겁니다. 그 순간 제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남편 하이칼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서 일하지만 우리 월급으로는 심장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병원 직원이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현대희망병원에서 무료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정말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현대희망병원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심장 수술을 완전 무료로 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걸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료진과 최신 장비로 딸의 심장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줬어요. 아이샤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현대자동차에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딸의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음 달부터 진료를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아이샤는 아직 추가 수술이 더 필요한데요.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한다고 합니다. 공장도 병원도 모두 문을 닫는다고 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의 생명줄이었던 병원이 사라진다니요. 왜 갑자기 철수를 한다는 걸까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하이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회사에서 72시간 안에 철수 준비하라고 해. 무슨 소리야? 왜? 노조에서 파업을 했는데 조건이 너무 말도 안 돼서 협상이 결렬됐대. 정부에서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외국 기업의 사회공헌이 얼마나 불안정한 생명줄인지를요. 오늘 있던 병원이 내일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딸을 살린 바로 그 병원이 말이에요. 남편 하이칼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평소 온순한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여보, 노조가 완전히 미쳤어.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하이칼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서 15년간 성실히 일해온 기술자입니다. 노조 활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런 하이칼이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야? 노조 대표가 우리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 왜 우리는 매일 된장찌개를 먹어야 하냐고. 한국 직원들처럼 살고 싶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된장찌개는 우리 회사 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였거든요.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먹는 건데 갑자기 왜 문제가 된 걸까요? 하이칼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야. 노조에서 요구한 조건들을 들어봐. 한국의 추석, 설날을 우리도 유급 휴가로 달라는 거야. 그리고 한국 직원들처럼 회사에서 차량을 무료로 제공하라고 해. 심지어 사내에서 인도네시아어 사용을 금지하고 한국어만 쓰자는 말도 안 되는 요구까지 했어. 그게 정말이야? 노조 대표 자파르가 직접 한국어로 발표했어. 우리는 한국인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월급도 한국 본사 직원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했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평등한 대우는 중요하죠. 하지만 한국의 명절을 왜 우리가 쉬어야 하고
우리 언어 사용을 왜 금지해야 하는 건지 말이에요. 회사 반응은 어땠어? 한국에서 온 부사장이 당황하더라고. 그분이 그러시더라.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게 진정한 평등 아니냐고. 하지만 자파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 다음 날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공장 앞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동료들이 갑자기 과격해졌거든요. 한국 놈들 물러가라.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이런 구호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이칼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압박이 심했습니다. 하이칼, 너도 우리 편에 서야 해. 안 그러면 배신자 취급받을 거야. 그날 밤 하이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모르겠어. 회사가 우리를 차별했나? 15년간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받은 적이 있었나? 오히려 현대자동차 덕분에 우리 생활이 나아졌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났거든요. 하지만 노조의 압박은 계속됐고 급기야 정부에서도 현대자동차에 72시간 내 철수를 통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현지 노동자 사이의 문화적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그 순간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파업이 계속되는 와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하이칼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작은 USB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하이칼에게 물어보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냥 회사 자료야.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하이칼은 평소 회사 일을 집에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USB에 잠금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하이칼이 출근한 사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USB를 확인해 봤습니다. 비밀번호를 몇 번 시도한 끝에 열렸어요. 그 안에는 녹음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생해보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파르 일이 잘 되고 있나? 네, 카카. 노동자들이 완전히 선동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곧 철수할 겁니다. 좋아. 현대가 나가면 자네가 새로 들어올 중국 공장의 부사장 자리를 보장하겠네. 감사합니다. 중국 기업에서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노조 대표 자파르가 정부 고위 인사와 짜고 현대자동차를 몰아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중국계 자동차 회사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현대자동차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중국 차가 안 팔린다는 게 문제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는 거야.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겠지. 당연하죠. 그들은 정말로 평등한 대우를 원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이칼과 동료들이 정당한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고 생각했던 파업이 사실은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날 저녁 하이칼이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달리 새 차를 타고 왔습니다. 이 차는 뭐야? 노조에서 빌려준 거야. 파업 기간 동안 교통비 대신에. 그런데 차를 자세히 보니 중국 기업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당신 혹시 자파르한테서 뭔가 받은 거 없어? 왜 그래? 갑자기. USB 말이야. 당신 가방에서 나온 그 USB. 하이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드러났어요. 하이칼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노조 활동에 참여했지만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보, 미안해. 나도 나중에 알았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자파르가 협박했어. 입 다물고 있지 않으면 나를 파업 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신흥국에서 벌어지는 다국적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 뒤에 이런 음모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생계가 이런 더러운 게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났어요. 현대자동차의 철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72시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일 먼저 현대희망병원이 문을 닫았어요. 딸 아이샤의 마지막 수술이 2주 후로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료진들이 모두 한국으로 철수해야 해서 더 이상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우리 딸은 어떻게 해요? 다른 병원에서는 이런 수술 못한다고 했는데 인근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병원을 알아보세요. 하지만 비용을 들어보니 기가 막혔어요.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벌어도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하이칼에게 울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이 회사를 죽였어.
없어. 당신이 그 더러운 파업에 가담해서 우리 딸의 마지막 희망까지 끊어버린 거야. 하이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공장에서는 마지막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직원들이 설비를 포장하고 있었어요.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단 며칠 만에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어린 직원이 한국인 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팀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들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이곳에서 함께 일하며 정을 쌓았을 텐데 말이에요. 협력 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던 작은 공장들이 하루아침에 일감을 잃었어요.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자식들 학비는 누가 될 건데?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어요.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산업 생태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던 기술학교도 문을 닫았어요. 그곳에서 자동차 기술을 배우고 있던 수백 명의 학생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이제 뭘 배워야 해요? 학생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지막 날 공장 문에는 이런 문구가 붙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 운영 종료. 15년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떠나는 건 단순히 공장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었다는 걸요. 딸의 건강, 남편의 일자리, 지역 경제의 미래까지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국적 기업 하나가 철수하는 것이 한 지역 전체에 미치는 파괴력이 이렇게 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현대자동차가 완전히 철수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지역은 완전히 죽었어요. 실업률이 30%를 넘어섰고 상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현대를 다시 불러와야 해.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의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현대자동차 덕분에 살아왔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한국에 가자. 직접 가서 사과하자. 누군가가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2만 명이 함께 가자. 한국 땅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자. 정말 미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각자 돈을 모아서 비행기표를 사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놨습니다. 저희 가족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딸 아이샤의 수술비로 모아뒀던 돈을 비행기표 값으로 썼어요. 어차피 현대희망병원이 없으니 수술을 받을 수도 없었거든요. 엄마, 우리가 한국에 가면 제 수술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아이샤가 희망에 찬 눈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가능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3주 만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만 명분의 비행기표가 준비된 거예요. 전 국민이 십시일반 도왔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도 돈을 보내왔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자카르타 공항은 인파로 가득했어요. 2만 명이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과의 의미였죠. 비행기 안에서 하이칼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봐야 뭐해. 중요한 건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잊을 수 없어요. 한국 언론들이 몰려들었고 시민들도 우리를 보러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눈길을, 어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2만 명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딸 아이샤를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2만 명의 목소리가 하늘을 울렸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끄럽고 미안했지만 동시에 간절했어요. 저는 딸의 심장 수술 흉터를 보여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우리 딸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들 울었어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한 기업에 대한 이런 절절한 사랑과 후회를 표현하는 모습을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넘어선 정서적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요. 광화문에서의 무릎 꿇기는 전 세계 뉴스가 됐습니다. CNN, BBC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2만 명이 한 기업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는 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3일 후 현대자동차 회장이 직접 광화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 선 회장의 표정도 울먹울먹했어요. 여러분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보장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해요. 그때부터 인도네시아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전례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특별 경제구역을 부여하겠습니다. 50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현대자동차 보호법을 헌법에 명시하겠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현대자동차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기업의 이름이 헌법에 들어간다니요.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자마자 국민투표가 실시됐어요.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95%가 찬성표를 던졌어요. 현대자동차는 우리의 생명줄이다. 다시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사람들이 투표소에서 이렇게 외치며 나왔습니다. 저도 딸 아이샤의 손을 잡고 투표했어요. 아이샤도 엄마를 따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대 아저씨들, 제발 다시 와주세요. 전 국민이 참여하는 현대 국민 지키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거리마다 현대자동차 로고가 그려진 현수막이 걸렸어요. 우리가 현대를 지킨다. 이런 구호를 외치며 사람들이 매일 거리로 나왔어요. 현대자동차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현대자동차 깃발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노조 대표 자파르는 결국 구속됐어요. 중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과 정부 고위 인사와의 부정한 거래가 모두 드러났거든요. 진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파르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했구나. 중국 기업들이 우리를 이용했구나. 하이칼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갔어요. 그 USB에 녹음된 내용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정말로 평등한 대우를 위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가 모두 이용당했다는 걸요. 하이칼의 증언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재판이 끝난 후 하이칼이 제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현대가 돌아오면 우리도 다시 일할 수 있을 거야. 드디어 현대자동차 회장이 재진출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 여러분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순간 전국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희 집에서도 가족 모두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기업이 한 국가의 신뢰를 이렇게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현대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희망이 됐습니다. 현대자동차 재진출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해고됐던 직원 수만 명이 자발적으로 공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지켜왔어요. 공장 정문을 열어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는데 모든 기계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하이칼이 저에게 설명해줬습니다. 여보, 우리가 매일 와서 청소하고 기름칠하고 했어. 언젠가는 돌아올 줄 알았거든. 정말이었어요. 해고된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공장을 지켰던 거예요. 월급도 받지 않으면서 말이죠. 왜 그런 일을 했어? 그냥 우리 일터잖아. 버릴 수가 없었어. 하이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그들에게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다는 걸요. 공장 재가동 첫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 된 기계들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한 번도 고장이 나지 않았어요. 이상해. 보통은 몇 개월 방치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한국에서 온 기술자가 신기해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돌봤거든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직원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그들에게는 이 공장이 살아있는 존재였던 거죠. 현대희망병원도 3일 만에 재오픈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연락을 받은 건 저희였습니다. 라리사 씨, 아이샤 수술 언제 받으시겠어요? 간호사의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내일이라도 당장 하고 싶어요. 수술은 완벽했습니다. 한국 의료진과 최신 장비로
아이샤의 심장에 마지막 치료를 마쳤어요. 수술실에서 나온 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가슴이 안 아파요. 현대자동차 기술학교도 다시 문을 열었어요. 철수하기 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한번 잃어봤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첫 생산차가 나올 때는 정말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 차에는 특별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부활 1호. 온 국민이 이 차를 보러 공장 앞에 줄을 섰어요. 저희 가족도 아이샤 손을 잡고 구경하러 갔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다. 아이샤가 반짝이는 눈으로 차를 바라봤어요. 그 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꿈이 담긴 상징이었죠. 공장 견학을 온 사람들이 기계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건 공장이 아니라 성지네요. 정말 기적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제조업 공장이 아니라 신뢰와 희망의 성지가 됐습니다. 한 기업과 한 국가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만들어낸 기적의 현장이었어요. 매일 기계에 기름칠하며 기다린 사람들의 마음이 결국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거죠. 현대자동차가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인도네시아 경제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GDP가 10%나 성장했습니다. 실업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현대자동차 하나가 돌아오면서 연관 산업들이 모두 살아난 거죠. 여보, 신문 좀 봐. 하이칼이 흥분해서 신문을 들고 왔어요. 일면에 큰 제목이 있었습니다. UN, 현대, 인도네시아 모델을 신자본주의의 본보기로 지정. 정말이었어요.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사례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기업과 국가 간의 신뢰가 어떻게 경제를 부활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딸 아이샤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심장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제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있어요. 엄마, 저 커서 현대희망병원에서 간호사가 될래요. 아이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자신을 살려준 병원에 보답하고 싶다는 거죠. 하이칼은 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후 현대자동차 CSR 부서에서 일하게 됐어요. 여보,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하이칼의 얼굴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걸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바뀐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뻐. 저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하이칼은 이제 노조와 회사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현대자동차 공장에는 특별한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그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2024년 위기를 기억하며 영원히 함께 갑시다. 그 기념비 제막식에 온 가족이 참석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어요. 현대자동차 회장이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진심 덕분에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현대가 돌아온 날 인도네시아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했을 때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됐거든요. 지금 저는 현대희망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딸처럼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언니 수술 무섭지 않아요? 어린 환자가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전혀 무섭지 않아. 여기 선생님들이 최고거든. 우리 딸도 여기서 완전히 나았어.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져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에서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고 우리 삶의 일부예요. 기업의 윤리와 신뢰가 가져올 수 있는 기적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딸을 살려준 것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 것도, 우리나라에 희망을 가져다 준 것도 모두 이 특별한 경험 덕분이에요. 사회적 회복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